지방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전북도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사실상 남원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마다 봄철을 앞두고 추위로 동해를 입는 농작물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강하게 찬성하며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제기된 반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전북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평균 207초, 약 3분마다 구급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송 인원은 79,011명이었는데 이 중 71세 이상 고령층이 47.7%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출판 기념회나 의정 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전북도 의원이 의정 보고회를 열고 사실상 남원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단에선 이정린 전북도 의원 700석 규모의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먼저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새해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7년여 동안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의원은 남원 몫의 전북도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끌어올린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전북 안에서 당당하게 확보한 남원의 복 도비는 1,000억 시대를 제가 책임있게 만들었다. 농업 기반을 넓히고 배수로를 정비해 농촌 환경을 개선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국악예술고 득음실 설치 등 사립학교 시설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또 국제 바칼로레아, 일명 아이비라 불리는 국제 공인교육과정을 전북 최초로 도입해 남원의 교육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는 춘향제 예산 증액을,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과 황진장군 동상 건립 추진 등도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남원 1의원 운영비 지원과 청년 창업,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으로 공공의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권과 동북권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떠다니면서 지사님도 설득하고 의원님도 설득했는데 서해안과 우리 동북권의 발전이 좀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 행보를 묻는 전북방송 질문에는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원 8년, 도연 8년 경험을 가지고 남원에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아마 남원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올해는 아마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이 의원이 7년여 만에 첫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사실상 남원시장 출마를 위한 새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추위로 동해를 입는 농작물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과일나무 아랫부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 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면서
나무 껍질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껍질 균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동해 예방 용도로 볏짚이나 스펀지들을 활용하던 농가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어는 거 방지하는 스펀지 형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과수 전용 페인트인데 농가가 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예방하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 페인트는 농촌진흥청과 KCC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13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지만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상승폭이 3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과수나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해 피해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무 생장을 따라가는 높은 신장률, 누운 비에 잘 버티는 내수성, 그리고 나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차열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한 페인트입니다. 나무 성장에 맞춰 늘어나는 신장률을 기존 페인트보다 20배 이상 강화해 페인트막이 갈라지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거나 차단하는 비율도 기존 페인트보다 5에서 7%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이상 저온에 의해서 이제 과수 농가에서는 이제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 피해를 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과수에 적합한 백색 수성 페인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과일나무가 얼어 껍질이 갈라지는 동해 피해.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도 번거로운 일손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강하게 찬성하며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반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전북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주 완주 통합은 전북 미래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김제 통합에 대해서는 상생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시군 통합의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평균 207초, 약 3분마다 구급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구급 출동 건수는 전년보다 0.7% 늘어난 15만 2,27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송 인원은 7만 9,011명이었는데 이 중 71세 이상 고령층이 47.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81세 이상이 27.1%로 가장 많았고 71세에서 80세, 61세에서 70세, 51세에서 60세 순이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한 자릿수 비율이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양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블랙아이스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여서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헛돌 수도 있고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게 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겨울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 안전수칙인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이고요. 겨울은 항상 도로 자체가 미끄러지기 쉬운 조건이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있다면 타이어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급적이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은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며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구 콘센트 안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를 반드시 끄고 외출하시기 바라며 전기장판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면 내부의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날 수 있으니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센트 하나에 고전력 제품을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는 걸 흔히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면 과전력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콘센트에 쌓인 먼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틈틈이 청소하여 주시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정 등 이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리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대피 경로는 저층인지 고층인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집 안으로 연기 유입이 크게 없고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 구조 요청 후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집 안에서 대기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7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141명, 정지 수치는 117명이 단속됐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7명, 자전거 6명도 적발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신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동반 당선되는 등 전북 정치권이 금빛 관역을 쐈다는 내용인데요. 20여 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입성은 물론이고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까지 민주당 지도부 9명 중 3명이 전북 정치권으로 채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지난 1962년까지 전북도 관할이었던 충남 금산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전북 인사라고 덧붙였는데요. 전북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은 문정복 의원도 최고위원 입성에 성공하면서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겹경사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이날 전북 정치권 역사상 1월 11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라며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전북 정치권이 무더기로 입성했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한병도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물론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도 임기 내 완수할 것이라며 당 정청,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견은 최소화하고 합의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170주년 기념식이 고향인 고창에서 열렸습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과 무장기포까지의 일대기를 AI로 구현한 영상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침묵을 넘어서라는 주제의 뮤지컬도 선보였습니다.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꾼 전봉준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계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